자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듣는 야담 통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10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그냥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 10년 동안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면요?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첫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 세 사람의 인생이 얽히고 설킨 실화입니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세 사람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해시태그 일부 그들이 행복했던 시절. 때는 조선 중종 연간 한양 남촌에 이정민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6.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글은 곧잘 쓰는 선비였죠. 집안이 몰락한 양반이라 가난했지만 이정민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윤 씨였죠. 윤 씨는 원래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의원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기로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하지만 윤 씨가 정민을 선택한 건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윤 씨가 16살 때였어요. 그날 윤 씨의 아버지가 환자를 보러 갔다가 길에서 쓰러진 선비를 발견했죠. 바로 이정민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어서 쓰러진 거였어요. 윤 씨의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와 죽을 끓여 먹이고 며칠 쉬게 했습니다. 그때 윤 씨가 정민을 간호했죠. 정민은 건강을 회복하면서 윤 씨네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이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민이 떠나는 날 윤 씨는 몰래 따라 나가서 물었다고 해요. 과거에 급제하시면 저를 기억하실 건가요? 정민은 윤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급제를 못해도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나는 당신만을 아내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2년 뒤 두 사람은 혼인을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반대했죠. 양반이 중인 집안과 혼인을 한다고요? 하지만 정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제 목숨을 살려줬는데요. 혼인 후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고 윤 씨는 바느질로 돈을 벌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죠. 정민은 과거 공부를 계속했지만 여전히 급제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윤 씨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임신을 했죠. 정민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내 아이가 생기는구나. 윤 씨,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소.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민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아니, 정확히는 그것이 기회인 줄 알았던 거죠. 어느 날 정민의 친구 박인수가 찾아왔습니다. 박인수. 이 사람은 정민의 어릴 적 친구였는데 집안은 정민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었죠. 하지만 둘은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인수는 정민과 달리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사 수완이 꽤 좋아서 나름 돈을 좀 벌었죠. 그날 인수가 정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민아, 나랑 함께 평안도로 가자. 평안도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기 의주에 큰 무역 거래가 있어.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러 오거든. 나는 거기서 물건을 사와서 한양에 팔려고 하는데 내가 같이 가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장사를 모르잖아. 아니야. 넌 글을 아니까 장부를 쓸 수 있고 한문도 능통하니까 청나라 상인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민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계속 과거만 보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한 번만 나를 믿고 따라와 봐. 크게 벌어서 돌아오자. 정민은 고민이 됐습니다. 과거 공부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날 밤 정민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윤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죠. 가세요. 정말? 네. 과거는 어쩌면 당신 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수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함께 가서 돈을 벌어오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당신 몸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 빨리 다녀오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석 달만 다녀올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꼭 돌아올 거요. 약속하세요. 약속하오. 그렇게 정민은 인수와 함께 평안도로 떠났습니다. 그게 1538년 봄이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배웅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걱정 마시오. 금방 돌아올 테니. 그렇게 정민은 떠났고 그것이 윤 씨가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시태그 2부 그리고 비극이 시작됐다. 정민과 인수는 평안도 의주까지 한 달을 걸어서 갔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어요. 게다가 산길도 많고 위험한 구간도 많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무사히 도착했고 그곳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의 예상이 맞았어요. 비단, 모핏, 약재 같은 물건들을 청나라에서 사오면 한양에서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정민은 한문을 잘해서 청나라 상인들과 흥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거래는 순조로웠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은 목표로 했던 물건들을 다 구했죠. 정민아, 이제 돌아가자. 이 정도면 한양 가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래, 빨리 돌아가야지. 윤 씨 생각도 나고.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두 사람은 짐을 꾸려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서 생겼습니다. 의주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에 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평안도 산간 지역에는 도적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사꾼들을 노리는 산적들이 있었죠. 그날 밤 정민과 인수 일행이 숙박하던 주막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꼼짝 마라. 돈 내놓으라. 정민과 인수는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했죠. 하지만 산적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칼을 휘둘렀고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정민아, 조심해. 인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정민의 등을 칼로 찔렀거든요. 으악! 정민은 쓰러졌고 인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주막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등잔을 엎었는지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어요. 정민아! 정민아! 인수는 정민을 끌어내려 했지만 산적들이 방해했고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수는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주막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리고 주막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사람들이 와서
주막 잔해를 살펴봤을 때 안에서 시체 몇 구가 발견됐습니다. 너무 심하게 타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죠. 인수는 그중 하나가 정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이, 내 때문에 죽었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인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인수는 홀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찾아갔죠. 윤 씨,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은요? 인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정민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데. 싫어요. 싫어요.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윤 씨의 배는 아주 많이 불러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인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를 죽게 만들었어. 그의 아내를, 곧 태어날 아이를 고아로 만들었어. 그날 이후 인수는 윤 씨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장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 안팎을 수리해 주기도 했죠. 인수 씨, 이러지 마세요. 충분히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한 달 뒤, 윤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도 윤 씨는 웃지 못했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구나. 인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정회라고 지으시죠. 정민의 정자를 넣어서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윤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리고 인수도 계속해서 윤 씨를 도왔습니다. 어느덧 정민이 죽은 지 5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가 말했죠. 윤아, 넌 이제 재혼을 해야 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정민이 죽은 지 벌써 5년이야. 너는 아직 젊고 정회도 아버지가 필요해. 이제 그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인수가 어떠냐? 네.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수 말이다. 그 친구는 5년 동안 너를 돌봐줬어. 정회도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그리고 그 친구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사실 윤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자신을 그냥 친구의 아내로만 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윤 씨는 계속 모르는 척했어요. 나는 정민의 아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윤 씨가 크게 아팠어요.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그때 인수가 밤낮으로 윤 씨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구하러 멀리까지 다녀오고 죽을 끓여 먹이고. 윤 씨가 회복했을 때 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정민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인수 씨, 저는 5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입니다. 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알았어요. 자신도 어느새 인수에게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걸요. 인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정회를 진짜 아들처럼 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윤 씨는 너무 외로웠어요.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밤마다 정민을 그리워하면서 이젠 지쳤습니다. 정민,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그렇게 1543년 정민이 죽은 지 5년 만에 윤 씨는 인수와 재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죽은 남편의 친구와 재혼을 하다니. 하지만 윤 씨의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5년이면 충분히 상을 치른 거야. 그리고 인수는 좋은 사람이야. 재혼 후 윤 씨와 인수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인수는 장사를 계속했고 윤 씨는 집안 살림을 돌봤죠. 정회는 이제 6살이 됐고 인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인수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더 낳았고 이제 정민은 거의 잊힌 존재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존재였죠. 윤 씨는 가끔 밤에 정민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저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1548년 가을이 됐습니다. 정민이 떠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해였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해시태그 3부 돌아온 남편. 1548년 가을 어느 날 윤 씨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장사를 하러 나갔고 정회는 서당에 가고 어린 딸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세요? 윤 씨는 바느질을 멈추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건 윤 씨? 정민.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정민은 10년 전에 죽었잖아요.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분명 정민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수염도 길게 자랐고 옷도 남루했지만 얼굴은 정민이 맞았어요. 정민,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은 윤 씨를 보며 울먹였어요. 윤 씨, 나요. 나 정민이에요. 내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다고.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윤 씨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게 꿈인가? 아니면 정말. 정민은 윤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윤 씨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꿈이 아니야. 정민이 정말 살아있어.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윤 씨는 정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윤 씨, 들어오지 마세요. 뭐라고요? 들어오지 말라고요. 윤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민은 당황했죠. 윤 씨, 무슨 일이에요? 나예요. 정민이에요. 당신 남편이잖아요. 당신은 죽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윤 씨, 설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5년을 혼자 살다가 재혼을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요. 아이도 키워야 했고.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윤 씨를 바라볼 뿐이었죠. 10년. 10년 동안 살아서 돌아올 생각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 자기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구와 재혼을 했어요? 정민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윤 씨, 내가 왔. 인수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인수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민, 인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수. 내가. 정민. 너. 살아있었어? 그래. 나 살아있어.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인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인수. 너. 내 아내와. 정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정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는 내 친구잖아. 그런데 내 아내와 재혼을 했다고. 정민, 진정해.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5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윤 씨를 도와줬어. 그 과정에서. 닥쳐. 정민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그래서 내 아내를 차지한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윤 씨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죽은 줄 알았던 정민이 살아 돌아왔대. 뭐? 그럼 윤 씨는 지금 남편이 둘이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사부 정민의 이야기. 그날 밤 마을 이장이 나서서 세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오. 이렇게 싸워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니. 세 사람은 이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자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죽지 않았어요. 10년 전 주막이 불에 탔던 그날 밤 정민은 등에 칼을 맞고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었지만 누군가가 그를 끌어냈거든요.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정민을 집 뒤쪽으로 끌고 가서 불을 피했죠. 하지만 정민은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등의 칼자국은 깊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도 손상됐어요. 정민은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깨어났을 때 그의 몸은 엉망이었어요. 등의 상처는 골마서 열이 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윤 씨. 한양. 돌아가야. 정민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주막 주인은 정민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몇 달 동안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정민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한양에 가야 해요.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아직 무리요. 당신 몸으로는 한양까지 갈 수가 없소. 정민은 절망했습니다. 윤 씨, 미안해요. 내가 꼭 돌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정민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침이 심했고 몸도 많이 야위었죠. 이제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일러요. 겨울인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기다릴 수 없어요. 정민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쓰러졌어요. 폐렴이 도진 거예요. 다시 몇 달을 누워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그동안 주막 주인의 집에서 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은 못했지만 장부를 쓰거나 손님들 상대하는 일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여비를 모으기 위해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돈도 문제였지만 정민의 건강이 계속 나빠졌거든요. 한번 폐를 다치니까 계속 재발했어요. 6년째, 7년째, 8년째. 정민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윤 씨,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두려웠어요. 혹시 윤 씨가 재혼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정민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윤 씨는 나를 기다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9년째 되던 해. 정민은 드디어 여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인사를 했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사히 돌아가시오. 정민은 평안도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돌아갈게. 그리고 10년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을 때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 씨, 나야. 정민이야. 돌아왔어. 그렇게 대문을 두드렸고 윤 씨를 만났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이장이 정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구만. 인수도 말했습니다. 정민, 미안하다. 나는 정말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주막이 다 타버렸고 시체도 나왔고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 하지만 너는 확인도 안 하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확인을 어떻게 해? 시체가 너무 심하게 타서 신원을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내 아내를 취한 거야? 아니야. 나는 5년을 기다렸어. 5년 동안 윤 씨를 도와주기만 했어. 그리고 그 5년이 지나서야 윤 씨 아버지가 재혼을 권했고 윤 씨도 동의했어. 정민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당신도? 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민, 왜?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도 살아야 했어요. 아이도 키워야 했고 5년 동안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은 죽었어요. 인수 씨가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당신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기가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당신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오부법과 마음 사이에서 다음 날 이 일은 한양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미 재혼했대.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진짜 남편이지?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민 편을 들었어요. 당연히 정민이 진짜 남편이지. 첫 남편이잖아. 윤 씨는 정민에게 돌아가야 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수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정민은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윤 씨는 이미 인수의 아내가 된 거지. 그리고 윤 씨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윤 씨가 나쁜 거야. 어떻게 남편의 친구와 재혼을 해? 5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냐?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이 일은 한성부 관하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한성부 판윤이었던 이중호라는 관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죠. 이중호는 세 사람을 불러서 각자 진술을 들었습니다. 먼저 정민의 진술. 나는 윤 씨의 합법적인 남편입니다. 10년 전 평안도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산적에게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혼인도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 씨는 당연히 내 아내입니다. 다음은 인수의 진술. 저는 정민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주막이 불에 타고 시체가 나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5년 동안 윤 씨를 도와주다가 윤 씨 아버지의 권유로 재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재혼이었고 저와 윤 씨는 지금 5년째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씨의 진술. 저는 정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5년 동안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의 권유로 인수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인수 씨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민이 살아 돌아온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중호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사건이구나. 조선시대 법으로는 첫 남편이 살아있으면 재혼은 무효였습니다. 대명률이라는 법전에 따르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면 중혼죄가 성립했죠. 하지만 이 경우는 복잡했습니다. 윤 씨는 정민이 죽었다고 믿고 재혼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5년이라는 시간도 충분히 길었고 재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중호는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판결해야 하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첫 남편이 우선입니다. 정민이 살아있으므로 윤 씨는 정민의 아내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반대했죠. 하지만 윤 씨는 정민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고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5년 동안 인수와 부부로 살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것을 무효로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인정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어요. 이중호는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하나. 그래서 이중호는 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민, 그대는 진심으로 윤 씨를 되찾고 싶은가? 네, 대감. 윤 씨는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5년을 살았소. 그것도 그대의 친구와 말이오. 그래도 윤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윤 씨가 그대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으니까요. 이중호는 다음으로 인수에게 물었습니다. 인수, 그대는 정민의 친구였지 않은가?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내와 재혼을 했소. 저는 정민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윤 씨를 사랑합니다. 만약 윤 씨를 정민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면 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저와 윤 씨 사이에는 아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호는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 씨, 그대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민과 인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정민은 제 첫사랑이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인수 씨도 좋은 사람이고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중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문제구나. 육부 세 사람의 고통. 판결이 나오기 전 세 사람은 각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민은 윤씨네 집 근처 여인숙에 머물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윤씨, 나는 10년 동안 당신만 생각했어. 살아 돌아가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 그런데 이제 와보니 당신이 없어. 정민은 가끔 윤씨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윤씨가 집안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목소리. 윤씨 목소리야. 그런데 저 안에는 다른 남자가 있어. 어느 날 정민은 자기 아들 정회를 봤습니다. 정회는 이제 11살이 됐고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정민은 멀리서 정회를 지켜봤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정민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정회는 이미 인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내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정민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인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친구를 배신한 건가? 인수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정민이 죽은 줄 알았고 5년이나 기다렸고 합법적으로 재혼을 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아내였잖아요. 정민,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윤 씨를 사랑해. 그리고 정회도 우리 딸도 내 가족이야. 인수는 밤마다 윤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씨,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소?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은 정민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요? 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수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윤 씨는 아직도 정민을 사랑하는구나. 인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 씨는 가장 괴로웠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민,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 씨는 정민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10년이 지났지만 정민을 완전히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인수도 사랑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감사함이었고 의지였고 그리고 외로움을 채워준 존재였죠. 하지만 5년을 함께 살면서 인수는 윤 씨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정회를 친자식처럼 아꼈고 딸도 낳았고 윤 씨를 한 번도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둘 다 저버릴 수 없어. 어느 날 밤 윤 씨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윤아, 내 아버지.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정민과 인수 중 누구를 선택하고 싶니? 선택할 수 없어요. 왜? 둘 다. 버릴 수 없어요. 정민은 제 첫사랑이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수도 좋은 사람이고 우리 딸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선택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단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구나.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 윤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부 판결의 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어요. 세 사람은 한성부 관아에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구경을 왔죠. 어떤 판결이 나올까? 당연히 정민이 이기겠지. 첫 남편이잖아. 아니야. 윤 씨가 이미 재혼했으니 인수가 이길 거야. 이중호 판윤이 나타났습니다. 정숙하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중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한 달 동안 깊이 고민했소. 법전을 뒤져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소. 하지만 이건 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소.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선의 법, 대명률에 따르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중혼죄에 해당하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정민이 윤 씨의 합법적인 남편이오.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중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하오. 윤 씨는 정민이 죽었다고 믿었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을 치렀소.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수와 재혼했소. 이것은 고의적인 중혼이 아니었소. 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을 법만으로 판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결하신다는 거죠? 이중호는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대의 마음이요. 제 마음이요? 그렇소. 법은 정민의 편을 들지만 인정은 복잡하오. 그대는 이미 5년 동안 인수와 살았고 아이도 낳았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소.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대에게 선택권을 주겠소. 선택권이요? 그렇소. 정민에게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수와 계속 살 것인지 그대가 결정하시오. 세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대감, 그것은 정민이 말하려 했지만 이중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민, 나도 그대의 억울함을 이해하오. 1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소. 그렇다면. 하지만 그대는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소. 그 10년 동안 윤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소. 그리고 윤 씨가 인수와 재혼한 것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소.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중호는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인수, 그대도 마찬가지요. 그대는 친구의 아내와 재혼했소. 아무리 정민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해도 이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대도 5년 동안 윤 씨를 도왔고 좋은 남편이었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소. 이중호는 다시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이제 그대가 결정하시오.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저는 시간을 주겠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시오. 8부 윤 씨의 선택. 윤 씨는 관아를 나와서
혼자 걸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걷다가 청계천 다리 위에 섰어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정민을 선택하면 인수와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년 동안 함께 만든 가정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하지만 인수를 선택하면 정민은요? 10년 동안 살아 돌아오려고 버텼던 정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 다 버릴 수 없어. 윤 씨는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윤 씨, 정민,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민은 윤 씨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나 솔직히 말할게요. 네.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를 기다리지 않았냐고, 어떻게 내 친구와 재혼할 수 있냐고.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당신 입장에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정민.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었죠. 당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10년 동안 살아서 돌아온 이유는 당신 때문이었으니까. 하지만 윤 씨, 정민은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와 함께가 아니라고 해도요.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 만약 당신이 인수와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하다면 나는 물러설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민은 윤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러니 당신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세요. 정민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윤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윤 씨는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이중호가 물었죠. 결정했소? 네. 누구를 선택했소? 윤 씨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인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그리고 어머니예요. 인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어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요. 윤 씨. 그리고 정회도요. 정회는 인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와서 정회에게 내 진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민. 나는 당신을 배신한 거예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요. 정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정민. 괜찮소. 나는 이해해요. 정민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윤 씨,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렇게 정민은 관아를 떠났습니다. 구부 그 후, 판결이 끝난 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 씨는 인수와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평온하지는 않았어요. 윤 씨는 가끔 밤에 깨어나서 울곤 했습니다. 정민을 생각하면서요. 정민, 어디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인수도 알았습니다. 윤 씨의 마음속에 여전히 정민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씨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나는 윤 씨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민이 못다 해준 것까지. 정회는 12살이 됐을 때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놀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야, 정회야. 너 진짜 아빠 따로 있대. 뭐? 너 진짜 아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대. 근데 내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너 아빠가 쫓겨났대. 정회는 집에 돌아와서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윤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럼 인수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수는 내 새아버지야. 하지만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어디 계세요? 모르겠구나. 정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 어디 계시지? 정민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민은 평안도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떠돌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 집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죠. 어느 날 정민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민이 그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과부는 정민에게 물었죠. 어르신은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요? 없소. 한번 결혼하신 적은 있으세요? 있었소.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됐어요? 정민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늦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 사람은 다른 남자와 재혼했소. 세상에. 괜찮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요. 정민은 그 마을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과부와 재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지냈죠. 하지만 정민의 폐 질환은 점점 악화됐어요. 10년 전 입은 상처가 끝까지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1555년 겨울, 정민은 병으로 눕게 됐습니다. 과부가 간호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정민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 씨, 나 이제 진짜 가오. 이번엔 정말 죽는 거요. 그리고 정민은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43이었습니다. 십부 윤 씨의 마지막. 세월은 흘러 1570년이 됐습니다. 윤 씨는 이제 52살이 됐고 인수는 55이 됐어요. 정회는 28이 되어 장가를 갔고 인수와 윤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 윤 씨와 인수는 이제 늙은 부부가 됐죠.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로 정민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내가 정민을 버렸어. 밤마다 윤 씨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는 그런 윤 씨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윤 씨는 평생 정민을 잊지 못하는구나. 어느 봄날, 윤 씨가 갑자기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평안도에 가보고 싶어요. 평안도요? 왜요? 정민을 찾고 싶어요. 인수는 놀랐습니다. 윤 씨, 나는 평생 정민에게 미안했어요.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한 번은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소. 그래도 찾아보고 싶어요. 인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내가 같이 가겠소. 같이요? 네. 나도 정민에게 사과하고 싶소. 친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그렇게 두 사람은 평안도로 떠났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정민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아무도 정민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을 헤매다가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혹시 이정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노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정민요? 아, 그 선비 말이요? 네. 아세요? 알죠. 하지만요. 그분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소.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폐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뒷산에 묻혀 계시오. 윤 씨는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노파가 두 사람을 정민의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봉분 하나가 있었고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정민지며. 윤 씨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배신했어요. 윤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절을 했죠. 당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인수도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정민, 나도 미안하다. 친구로서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갔구나. 용서해줘. 두 사람은 그날 밤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 씨가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좀 더 있다 갈게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민 곁에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인수는 알았습니다. 윤 씨가 평생 품고 살았던 그리움을 이제야 풀어내려 한다는 걸요. 알겠소. 나는 먼저 돌아가겠소. 천천히 다녀오시오. 인수는 혼자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매일 정민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민, 나왔어요. 오늘도 당신 보러 왔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봄날이에요. 정회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장가도 갔어요. 당신 닮아서 글도 잘 쓰고요. 나 당신한테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일주일 후, 윤 씨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수에게 말했죠.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보내줘서요. 그리고 평생 나를 이해해줘서요. 인수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나와 함께 살아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에필로그 1585년 윤 씨는 6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윤 씨는 정회를 불렀어요. 정회야. 네, 어머니. 너, 내 친아버지 기억하니? 아니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윤 씨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무 어렸지. 하지만 정회야, 내 친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당신을 정말 기다렸어. 어머니,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서.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죠. 정민, 이제 갈게요. 윤 씨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인수는 윤 씨를 집안 선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무덤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정민의 넋을 위로하며. 인수는 죽을 때까지 그 비석을 돌봤습니다.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이미 재혼한 상태. 세 사람 모두 불행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정민에게 돌아가야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세 사람 모두가 고통받았던 그런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는 때로 답이 없는 선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야담 통통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미 재혼한 상태. 세 사람 모두 불행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 가슴에도 뭔가 남으셨을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야담 통통은 앞으로도 이렇게 조선시대 숨겨진 이야기들, 아무도 안 다뤘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벌써 준비 중인데요.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통통 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야담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